퍼즈의 포트폴리오, 이번 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립니다. 퍼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이번 하락을 통해서 매매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재차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 한 2달간이 정말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랑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방송에서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잠깐 동안은 다시금 또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정확히 이 라인에 맞춰서 또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은 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달간의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말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하고 네. 이제 잠깐 반등한 딱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방송하자마자 근데 네. 그 이후에 저점 한 번을 더 깼었어요. 네. 그래서 차트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했던 날이 이제 요 양봉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겠지만 476.4%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떨어지더라도 꼬리만 달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 그대로 꼬리만 달고 올라오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물론 꼬리가 조금 길었지만 어쨌든 종가 마감 기준으로는 476.4% 안으로 들어왔고 말씀드린 대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점 기준으로는 그래도 20% 가까이 올랐지만 이제는 이제 뭐 많이 올랐을 때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지지받을까를 저희가 이제 체크를 했다면 떨어지고 나서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디에서 저항받을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화를 조금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저항 라인에서 조금씩 현금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선이 이제 빨간색 점선입니다. 요 빨간색 점선인데 이제 요 빨간색 점선을 제가 이제 써놨는데 요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 하락 추세에 대한 요 하락에 대한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이라는 게 원래 마음대로 여러 개를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딱 요 선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하락 추세는 끝나고 횡보 아니면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퍼즈 각도선이라고 원래 제가 원래 부르는 이름이라서 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요 라인을 일단 뚫고 올라가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일봉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퍼즈 각도선이랑 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랑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해서 아마 이게 올라가게 되면 중심선이 조금 올라가면서 요 퍼즈 각도선이랑 중심선이랑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퍼즈 각도선을 이제 체크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요 일봉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는지가 좀 핵심 여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선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중심선을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지 요거까지 확인이 돼야지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 가면은 일정 부분씩 현금화를 하셔서 추가적인 하락에도 대비하시면서 또 올라갈 때 아무것도 없으면 배 아프니까 일정 부분 포지션도 갖고 계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격이 오를 때는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처럼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오른다면 어디까지 좀 우리가 저항 라인으로 봐야 되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퍼즈 각도선이라는 새로운 또 지표를 공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볼린저 밴드 중심선과 굉장히 또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쉽게 말해서 하락 추세 라인을 상방 돌파해주는지가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좀 가격적인 부분으로 체크를 해주신다면 어떤 자리가 저항 라인으로 보이시나요? 네, 일단 지금 뭐 하루 만에 중심선까지 많이 막 치고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한 36,000 정도인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으니까 제 생각에는 넉넉 잡고 그래도 이제 한 36,000 정도를 이제 상방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중심선은 돌파했다. 일단은 하락 추세는 끝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4만 정도까지는 4만 2, 3천 정도까지는 좀 무난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항상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여유 자금을 좀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비트코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번 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한번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또 변동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각각 5%씩 줄이고 라이트코인이 신규로 진입이 됐는데 10% 비중으로 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받아들이고 나서 라이트코인 어떤 좀 호재들과 소식들이 있을까라고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일단 라이트코인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9메이저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돼서 나온 상태인데 지금 당장에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좀 급락세가 나오면서 $100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창시자인 찰리 리가 역대 최대의 라이트코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인 민블 윈블 병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수년간의 개발 끝에 이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일단 이 프로젝트에서는 트랜잭션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시금 라이트코인이 시총 2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론을 제치고 좀 상위권에 진입을 한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썸트렌드가 분석을 했는데요. 라이트코인에 대한 주요 이미지는 70%의 확률로 긍정적이다라는 반응이 우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파나마 국회에서 라이트코인을 포함한 일부 암호화폐를 상용화하고 사용을 규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라이트코인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게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있어서 또 퍼즈님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왔을까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어쨌든 신규로 만들어진 코인들이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옛날부터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코인들에 눈이 갔던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일단은 반등을 하게 되면 사실 메이저 코인부터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이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시총 작은 코인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메이저 코인 비중은 줄이지 않고 다만 메이저 코인 비중 포트폴리오를 조금 분배해서 네. 해서 전체 비중은 줄어들지 않지만 좀 코인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해서 좀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몰랐지만 그 차트 상으로 너무나 예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해서 차트를 일단 잠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차트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네.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보다도 지금 이제 제가 그 파동 카운팅을 좀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A, B, C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도 이제 1, 2, 3, 4, 5 그다음에 여기서 A, B, C 1, 2, 3, 4, 5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이렇게 1, 2, 3, 4, 5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최대한 떨어지면은 476.4%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76.4% 살짝 위까지 떨어지고 나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좀 라이트코인을 추천드렸고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좀 덧붙여 드리자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을 깃허브 상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프라이빗으로 개발하고 있다. 공개하지 않고 개발하고 있다. 해가지고 개발 열심히 해서 이런 하드포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라지캡 펀드에도 라이트코인이 지금 들어가 있고 이거는 상승을 기대하고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신탁 상품에도 라이트코인 들어가 있습니다. 신탁 상품에 들어가 있다는 건 물론 소요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망할 가능성이 적은 코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해서 어쨌든 안정성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하락을 충분히 많이 한 코인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포함이 된 게 있고 프라이빗하게 또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고 업그레이드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처럼 좀 여러 가지 코인들 이슈가 있는 시장에서 구베이저 코인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테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패깅이 깨진 게 5월 11일에 이제 큰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서 또 몇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롱 물량이 요즘 또 최고치를 찍고 있기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나날이 떨어지는데 롱 물량이 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리고 일단은 거래소별로 또 가격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네. 네, 해서 USD가 이제 1달러 패깅이 깨지면서 이제 악영향을 끼쳤잖아요. 사실 이번 하락에 일정 부분 UST 문제의 원인이 있었다라고는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시총이 크고 네. 옛날부터 사용이 왔던 거라서 테더가 이제 1달러 패깅이 깨지면서
살짝 깨졌었는데 훨씬 더 큰 하락을 야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UST의 패깅이 깨진 것과 테더가 패깅이 깨진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테더 같은 경우에는 UST랑은 다르게 이제 달러와 현금성 자산으로 이제 준비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인데 엄청 옛날부터 있었던 코인이고 SEC의 공격을 정말 많이 받았던 코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망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같이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테라와 테더는 엄연히 다른 코인이고 엄연히 다른 그런 입장이고 일단은 테라가 패깅이 깨진 거는 루나와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 테더가 패깅이 깨진 거 또 이번 부분에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2017년부터의 테더 차트입니다. 해서 테더가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요 가운데 있는 요 빨간 선이 1달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적도 있고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 말쯤에 엄청나게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코인 시장이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여기 있던 요 조그마한 것 때문에 이슈가 된 거예요. 해서 이것만 보시면은 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구나 아마라고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해서 제가 좀 표시를 해왔는데 요 빨간색 선이 1이고 그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이 그 테더 가격입니다. 해서 눈에 보이게끔 테더 가격이 떨어진 게 5월 12일 5시 정도고 최대한 가격이 떨어진 게 그 12일 이제 오후 4시 정도예요. 해서 이렇게 테더가 가격이 떨어진 거를 일단은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거래소 간 가격 차이인데 아마 나중에 이제 이게 이어지겠죠.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한번 보시면은 파란색 같은 경우는 비트파이넥스의 거래소고 그다음에 주황색 같은 경우는 비트스탬프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그 하락이 엄청나게 저점을 찍었던 요때인데 원래는 거래소 간 가격이 비슷하게 가요.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가는데 눈에 띄게 요때부터 가격 차이가 조금 벌어지기 시작해서 요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는데 $1,000 가까이 가격 차이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뿐만 아니고 바이낸스에서도 좀 가격 차이가 벌어졌었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인데 요거 제가 잘못했네요. 바이낸스인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 차이가 이만큼 벌어지고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스탬프랑 $1,000 이상의 가격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요 롱 물량을 매집한 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진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롱 물량을 어쨌든 매집을 해야 되니까 떨어질 때 이걸 받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벽을 이렇게 잔뜩 세워놓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비트파이넥스에서는 요걸 그대로 받아 먹으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롱 물량이 들어가면서 이 가격 차이가 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5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요 날인데 이제 이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해당 날짜에 비트코인을 이제 11,000개 이상 요 거래가 이제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요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요 처음 가격이 벌어졌던 타이밍이 5월 12일 5시예요. 그리고 최고로 많이 가격이 벌어진 타이밍이 12일 오후 4시입니다. 이게 비트파이넥스랑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USDT 테더 기반의 거래소고 그다음에 비트스탬프랑 코인베이스는 USD 달러 기반의 거래소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종류의 거래소의 가격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테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테더의 패깅이 깨진 게 아니고 거래소 간 가격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테더에 반영된 것뿐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한번 좀 정리를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거래소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또 테더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롱 물량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롱 물량을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롱 물량이 지금 또 역대치로 좀 늘고 있는데 이게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롱 물량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그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집했고 최소 5만 개 이상의 비트파이낸스에서 매집을 했고 아까 전에 바이낸스에서도 가격이 좀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도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최소 한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롱 물량을 매집한 걸로 보입니다. 이 고래가.
근데 이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고래가 지난주에서 말씀드렸지만 매매를 잘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로 많은 물량을 모았으니까 많이 올린 다음에 팔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정도 물량을 어쨌든 떠넘기기 위해서는 많이 올리고 시장이 광기로 과열이 돼야만 이제 물량을 넘기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롱 물량을 만약에 한꺼번에 판다라면 청산을 한다라면 엄청나게 많은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숏 물량을 들어가서 숏 포지션을 잡고 이런 식으로 떨구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어쨌든 10만 개 이상의 숏 포지션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받아줄 수 있는 거래가 수가 많지 않고 또 가격을 떨군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점에서 산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을 떨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러한 방법을 떨궈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저는 어쨌든 좀 긍정적인 지표로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게 언제부터 얘가 팔기 시작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사오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징후들이 포착되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물량이 좀 단기간에 매집이 됐는데 만약에 이걸 한 번에 판다라고 한다면 정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지표를 있는 그대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이렇게 롱 물량이 늘어나고 있었고 좀 어느 정도 단타를 잘 치는 고래들이 아닐까 싶은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롱 물량을 사들였다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화를 해 나가면서 익절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가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이 지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롱 물량을 한번 짚어봤는데 추후에 또 변화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방송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